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빅뉴스가 터졌죠. 미국 대선 소식을 밀어낸 세계 탑뉴스. 모든 세계 유력 통신사들이 긴급 타진한 소식은 바로 이거였었죠. 나스랄라, 이름이 좀 생소한 것 같아도요. 바로 그 유명한 헤즈볼라의 지도자입니다.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습을 통해서 공중에서 폭격을 해가지고 나스랄라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그곳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폭탄을 퍼부었죠. 그 결과 나스랄라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타냐후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이제 초강경파 현재 총리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네타냐후 같은 사람이 한 번쯤은 나와야 될 거예요. 소위 이제 보수 이 정치 세력들이 이제 여러 번 집권을 했지만 초강수를 이렇게 선언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초강수를 전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는요, 전부 평화주의자들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정치 세력은 저는 없다고 봐요. 현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저들이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정치 세력에 있어서 서로 상대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호전적이다, 전쟁광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해서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보더라도 전쟁의 지어자도 안 나와요. 사실은 그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자, 그 정도로 사실 온건한 보수죠. 온건한 보수. 자, 네타냐후 유엔 연설 직전에 나스랄라 암살을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 헤즈볼라를 이렇게 공습하면서 이 이제 최고 지도자죠. 이 사람을 아웃시킨 그 작전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그야말로 정적 제로 작전에 이제 버금가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아랍 진영 전체가 발칵입니다. 그렇지만 사우디나 요르단 같은 곳은 다소 온도차가 있어요. 이곳은요, 종교적으로도 다르잖아요. 수니파와 시아파라면은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사우디아라비아를 맹주로 하는 또 이 수니파 이렇게 다르거든요. 요 헤즈볼라는 어쨌거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정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근거지는 또 레바논입니다. 이 복잡해요. 아주 복잡한데 어쨌거나 이제 이들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 의해서 박살이 났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이 보시면요, 이 헤드라인만 읽어보더라도 나스랄라 사살, 정의로운 조처.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편들었다 할까, 정의의 조치다 이런 식으로요. 정말 굉장한 어떤 이벤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네타냐후의 인기가 과연 이스라엘 안에서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되면 올라가겠죠. 이스라엘도요, 지금 보면 나라가 하나가 아니에요. 두 쪽이 났습니다. 이런 네타냐후 같은 이런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룹이 한 50% 되고, 국민들 중에 반대하는 국민이 또 한 50%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과거에 우리가 알던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네타냐후가 집권이 어렵다라고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높거든요. 네타냐후는 이판사판이에요. 여기서 뭔가를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런 어떤 정치적 이유도 있죠, 사실은. 자, 헤즈볼라 32년을 이끌었습니다. 나스랄라. 그야말로 이제 지금까지는 뭐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에 의해 가지고 제거됐다. 정말 이것은 굉장한 이슈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요, 역시 뭐 이런 어떤 비정규 전력을 갖고 정규 전력, 그것도 막강한 이스라엘 상대로 싸운다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2초 간격 폭탄 100개 투하. 이번에 이 헤즈볼라 은신처를 초토화시킨 게 바로요, 벙커버스터입니다.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인데요. 이게 정말 엄청난 어떤 영향, 위력 이런 걸 갖고 결국에는 정확하게 헤즈볼라 지도자가 있는 곳을 타격하지 않아도 말이죠, 한꺼번에 100개 이런 식으로 이제 투하해버리면은 그 주변 어딘가에는 이제 맞을 테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숨어있는 은신처에서 박살이 났다. 공군 정예 전투기를 띄워가서 그 900kg 초대형 폭탄, 맹폭 900kg 같으면은 보통 폭탄치고는 굉장히 큰 것이죠. 2m 두께 콘크리트를 바로 그냥 관통할 정도로 이제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바로 이제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냥 폭파시키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저 세상으로 갔다. 나스랄라 동선 실시간 파악, 조직 심장부까지 정보원 침투 시사되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원래 정보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뭐 미국, 영국, 이스라엘, 뭐 이 3대 정보기관은 그야말로 끝내주는 데죠. 그런 정보기관과 여기 이제 군 당국이 협력해가지고 이런 어떤 성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요, 이 나스랄라 이 제거 작전에 이제 들어갔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이런 것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의 나스랄라 제거 작전에 공군 69 비행대대 전투기들이 투입돼 약 이제 900kg급 BLU-109라고 하는 폭탄, 요 외에도 다른 폭탄도 있습니다만 약 100개를 동시에 퍼부었습니다. 그야말로 물량 작전으로 박살을 냈죠. 자, 요 이야기는 제가 일단 생략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요, 갑자기 이제 벌벌벌 떠는 존재가 하나 생겼죠. 바로 평양에 있는 위원장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평소에도 자기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철통 같은 경호가 있을 때만 등장합니다. 등장해가지고 잠깐 보이고는 또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어디서 자는지, 은신처가 어딘지 매번 이렇게 장소를 옮긴다 그러죠. 그것도 지하에 깊숙이 밑에 이제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숨기고 외부로부터 있을 어떤 피섭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런 식의 어떤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숨어 지내는 인간인데요. 두더지 인생이죠. 두더지 인생. 그리고 북에는 최고 지도자를 위한 수없이 많은 그런 은신처가 있습니다. 뭐 그냥 그 지하를 그냥 뭐 거미줄처럼 아니면 뭐 개미굴처럼 연결해 놓고 있다 그러죠. 정확히 우리 남쪽에서 그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그것은 이제 북에서만 그것을 정확히 이제 알고 있겠는데, 이제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제1호 통로, 김정은만 이용할 수 있는 통로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나 요즘은 정보가 워낙 또 발달해 있고 인공위성의 능력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포인트를 한 두세 개 이렇게 찍게 되면은 어딘가에는 김정은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김정은을 박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절대 무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말이죠,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를 이렇게 저 세상으로 이제 보낸 그 무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절대 무기, 대한민국의 심장 같은 그런 무기입니다.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번에 이제 국군의 날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 그러는데요. 요거 30발이면 평양은 바로 초토화가 되고요. 광화문 한복판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소위 괴물 미사일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 공격할 때 사용했던 저것은 폭탄이잖아요. 이거는 미사일이에요. 비행기에 싣고 가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멀리서 그냥 미사일로 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무기가 아까 그거는 1톤이 안 되었잖아요. 1톤이. 근데 이거는 물경 8톤입니다. 8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이스라엘이 쏜 그 벙커버스터는 뭐 2m 정도의 시멘트 벽을 이제 뚫고 나간다 이런 어떤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이지만 이거는요, 지하 100m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100m 밑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김정은이가 꽁꽁 숨어도 말이죠, 지하 깊숙이 판다 그래도 지하 100m 밑으로 간다는 거는 이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보통 지하 50m, 뭐 지하 30m 이런 수준이라고요. 조금 더 내려간다 한들 뭐 지하 70m 이 정도 되겠죠. 마냥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어려운 것이 그 기술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북한의 기술로 땅굴은 잘 팔지 몰라도 지하 깊이 내려가서 거기에 뭐 김정은이가 생활할 만한 넓은 공간을 만든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건대 100m 안에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이 개발한 이 바로 엄청난 괴물 미사일, 이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탄두 중량이 무려 8톤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이름하여 현무5입니다. 그리고 현무1부터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퇴역을 했고요. 현무2가 살아있고, 현무3, 현무4가 있고요. 그리고 현무5가, 요건 아직 공개가 완전히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번에 드디어 그 모습을, 위용을 이제 국민들에게 세계에 이제 알리게 됩니다. 벙커버스터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중국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야말로 엄청난 무기다. 이거는 사실상요, 핵에 버금가는 무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핵은 갖고 있어도 쓰기 힘들잖아요. 핵은. 그리고 세계적으로 통제도 심하고 핵을 쓰게 되면 자기도 죽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쓰는 순간 자기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통제를 받지 않는 거거든요. 이 재래식 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고요. 바로 대한민국의 이제 절대 무기급의 이제 선두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국은 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핵 아닌 핵에 가까운 그런 어떤 가공할 능력을 갖고 있다. 북지휘부가 은신하고 있는 지하 벙커를 이제 파괴하는 이런 임무를 띠고 있는데요. 죽음의 백조 미국 폭격기 B1B도 전개한다 그러죠. B1B 요거는요 스텔스는 아닙니다. 스텔스는 B2 폭격기가 그렇고요. 요거는 어마어마한 폭장량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유사시에 여기 이제 어마어마한 폭탄을 싣고 가서 평양 상공에서 떨어뜨리면 그냥 끝나는 뭐 그런 무기 이 전술 폭격기도 지금 동원이 되고 이것은 북한의 도발에 경고하는 한미동맹의 경고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무기 군수산업이 발달해가지고 그중에 이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현무5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와 광화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시가 행진에 바로 현무5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작년 국군의 날 기념식 때는 현무4가 처음으로 선을 보였었죠. 올해는 현무4보다 파괴력이 월등합니다. 몇 배 더 큰 현무5가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현무1은 제가 퇴역했다 그랬죠. 현무2 시리즈는 살아있는데요. 요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요. 현무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입니다. 순항미사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순항미사일은요. 미사일에 이렇게 날개가 달린 거예요. 그럼 비행기처럼 조종하면서 가는 그걸 순항미사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고도로 날을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정확도가 높은 거죠. 자, 현무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이고요. 현무4 시리즈는 현무2를 개량한 것인데 신형 탄도미사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무4-1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2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개량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죠. 그리고 현무4-4도 있는데 요거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잠수함에서 저쪽 이제 평양을 혹은 북 여러 진지 기지를 저격할 수 있는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공격 수단을 우리가 갖고 있죠. 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우리나라 이 현무 시리즈 요겁니다. 이거 사실은요. 그 밖에 다른 뭐 중요한 뭐 K2 전차라든가 뭐 많이 있잖아요. K9 자주포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진짜로 김정은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아무튼 올해 공개를 앞둔 현무5는요. 북한보다 압도적인 고중량 고위력 탄도 미사일이고 유사시 평양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삼축 대량 응징 보복 체계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절대 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무5의 탄도 중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 8톤. 작년에 공개된 현무4의 탄도 중량이 2톤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괴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거대한 현무5가 날아간다. 그것도 동시에 한 10기 혹은 20기 정도가 날아가서 평양을 때리게 되면은 김정은이 어디에 있든 이거는 반드시 그냥 적중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하는 지하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 그랬죠. 그야말로 벙커버스터 중에서도 최상급 벙커버스터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침시 20 내지 30발의 현무5로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죠. 그리고 레이더 시설, 소위 미리 이제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북의 그 레이더 감지 능력, 레이더망보다도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이 레이더망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북이 뭔가를 도발하려고 그러면 사진에 이게 캐치가 돼요. 그래서 미리 이런 현무5 같은 이런 것을 갖고 날려버린다 이런 거죠. 자, 이번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는요. 현무5 외에도 삼축 체계의 핵심 자산이 대거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복합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앞서 제가 잠시 언급해드린 B1B 랜서 전략폭격기죠. 이것도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고요. 이 죽음의 벽조로 불리는 B1B는 최대 속도는 좀 느립니다. 마하 1.25지만
그 대신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공중에서 뭔가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1만 2천 km를 비행할 수 있고요. 괌 미군 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바로 날아옵니다.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지만 최대 57톤 엄청난 무장을 장착할 수 있고요. B2나 B52 등 다른 미군 전략 폭격기보다도 월등한 무장량, 폭장량을 자랑하죠. 자, 이것은 한미 동맹의 견고한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현무 계열 탄도 미사일과 함께요. 스텔스 전투기와 3,000톤급 잠수함 등 우리군 전략 자산도 통합 지휘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임무를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발달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5위로 평가되는 데는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되겠죠. 참고로요, 헤즈볼라 얘기를 잠깐 했는데, 헤즈볼라는 기본적으로 무장 병력이 그 숫자가 말이죠. 적게는 6만, 많게는 10만 정도로 봅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요, 하마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무장 정파 세력들 중에 가장 큰 조직이고 군사력도 가장 세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진짜 이번에 제대로 붙은 거죠. 그런데 저들의 그 뭐랄까 무력을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그들의 무력 의지를 이제 꺾어버린 거죠. 그들의 이제 머리 부분을 때려가지고 그냥 바로 적중시켰다. 헤즈볼라가 이번에 기가 좀 꺾인 셈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는지. 물론 지금 1.불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그런다고 해서 기죽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감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또 제가 어떤 SNS를 보니까 이란에서 말이죠. 이란 사람들이라고 다 같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요. 헤즈볼라를 싫어하는 이란인도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란이 지원을 받아서 지금 버티고 있거든, 그 헤즈볼라는. 그리고 이란의 여러 가지 어떤 피와 살을 그냥 빼먹고 있는 그런 어떤 흡혈귀다. 이렇게 지금 보는 이란 사람들도 꽤 있다 그래요. 그래서 흥미진진한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평양의 김정은이가 이번에 헤즈볼라 지도자가 저렇게 한 방에 가는 것을 보며 이제 꼼짝 못 합니다. 이제 함부로 나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꽁꽁 숨어 지내는 것은 이제 뭐 더더욱 심해질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저 김정은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화끈한 게 바로 이 현무 파이브로 이제 불리는 이 벙커버스터로 볼 수 있겠죠. 그야말로 평양은 갈수록 이제 이게 처지가 공공해질 수밖에 없다. 군사력 대결을 계속 하다가는 평양은 뭐 그냥 자폭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력에서 워낙 차이가 나니까 말이죠. 자, 헤즈볼라 지도자가 저런 식으로 폭사당한 거죠. 이걸 김정은이가 못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뭐 완전히 그냥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 계속 몸을 숨기면서 이쪽의 동태를 살피려고 애쓰고 있겠죠. 대한민국이 정말 화이팅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